계약법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부동산을 갖다가 3억에 사실랍니까? 라고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3억에 사신다면 내가 등기 이전해 줄을 주겠습니다라고 약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약에 대해서 우리 3억이면 내가 대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만으로 매매 계약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낙성 계약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승낙하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됐어요. 승낙하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했다라고 했을 때 요겁니다. 성립했다. 두 개를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낙성 계약. 승낙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 그래서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첫째 주에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학술적으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법률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사실. 첫째 주에 강의했죠. 법률 사실이라고. 예.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학술적으로 법률 사실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이게 기억나죠? 예, 기억이 충분히 나실 겁니다. 연습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승낙만 계약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걸 낙성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낙성계약의 반대말이 뭐냐면 요물계약입니다. 다시 한번 낙성계약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이 지급돼야 될 걸 요한다라는 겁니다. 물건이 지급돼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걸 뭐란다고요? 요물계약. 자, 물건이 뭐였어요? 물건? 부동산과 동산이죠. 부동산과 동산.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이 뭔가 이게 지급돼야 계약 성립되는 건데 이 요물계약은 우리 이쪽에서 보면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래서 이 요물계약이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요물계약 4개를 어떻게 외울 거냐면 현대계보 이렇게 외울 겁니다. 현대계보. 그래서 현은 뭐냐면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 대는 대물변제. 계는 계약금 계약. 보는 보증금 계약입니다. 이렇게 4개를 대물,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등기 이전이라든가 대금 지급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승낙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니까 낙성 계약은 대금 지급이라든가 등기 이전은 없습니다. 그냥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말은 요물 계약이니까 물건이 건너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건이 건너가야 계약이 성립된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 계약인데 낙성 계약은 이미 말로 이루어진 겁니다. 말로 이루어진 계약은 말로 깨버릴 수가 있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는 뭐라 그래요? 계약서 씁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성립됐지만 계약서 씁시다. 그래가지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받아요.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약서 쓰고 10% 받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계약금 계약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 10% 받은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요물 계약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4개라고요? 현대계보 정주영 회장 일가입니다. 그래서 정몽구, 정몽준, 정몽헌 이런 정씨 일가의 현대계보입니다. 현대계보 딱 외워놓으면 시험장 가서 굉장히 왜냐면 요물계약이 아닌 거 바로 물어보니까 우리가 오지선다니까 이게 1, 2, 3, 4 다음에 하나만 넣으면 오지선다가 완성되잖아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계보를 딱 외워놓으면 그냥 0.5초 내에 그냥 바로 쉽게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 끌어다가 그냥 요물계약이냐 아니냐 바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현대계보 정리해놓으면 아주 손쉽게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매도인은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으니까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기 이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매도인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등기 이전, 등기를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무슨 의무가 있냐 했더니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해야 될 대금 지급 의무가 있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매도인한테도 의무가 있고 매수인한테도 의무가 있어요. 그럼 쌍방 다 의무가 있죠? 예. 이 쌍방 다 의무가 있는 걸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걸 뭐라 한다고요?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쌍무계약. 반면에 한쪽 편한테만 의무가 있는 거 매도인이나 매수인 한쪽 편에만 의무가 있는 걸 갖다가 편무계약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편무계약입니다. 한쪽 편에만 의무가 있다. 그래서 편무계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내 재산. 자, 여기 봅니다. 지금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 등기를 넘겨줘야 되니까 자기 재산이 자기 재산이 나왔죠? 다시 한번 매도인이 등기 이전하면서 점유, 목적물,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지만 목적물도 같이 넘겨줘야 돼요. 등기 이전한다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목적물의 인도도 동시에 같은 날 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등기 이전했다는 말 안에는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목적물의 점유 인도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했다라고 하면 그냥 점유 인도, 목적물의 점유 인도도 동시에 같은 날 있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이전 의무에는 점유 인도 의무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 출연을 했어요. 그럼 자기 재산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출연했으니까 출연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요.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 대금 지급을 받게 되겠죠?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시이행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동시이행. 누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매도인이 등기 이전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유상계약이라 그래요. 무슨 계약? 유상계약. 나의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공급받는 것, 제공받는 것을 유상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유상계약의 반대말은 무상입니다. 무상이니까 한쪽 편만 나는 내 재산권은 출연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는 거, 이게 무상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 우리 공인중개사는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불요식이니까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불요식. 그러니까 지금 낙성계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낙성계약은 말로 이루어졌으니까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불요식 계약이에요. 이 불요식 계약의 반대말은 뭐냐면 요식 계약이에요. 요식 계약. 특별한 방식을 요한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쭉 등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요물계약, 요거 조심하시고 꼭 잘 알아야 돼요. 요물계약, 요물계약 4개. 어떻게 4개라고요? 현대계보. 이렇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상 광고라고 하는 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우리 집 복실이 강아지입니다. 우리 복실이를 잃어버렸는데 이 복실이를 찾아주시면 100만 원 후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실이 사진 찍어가지고 어떻게 생긴지 사진 찍어갖고 전단지를 막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얼마 현상 광고가 있다고요 지금? 100만 원. 그러니까 복실이를 찾아서 데리고 와야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요물 계약이 되겠습니다. 복실이 찾아서 데려와. 그러면 돈 줄게. 요물 계약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대물 변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채무자가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를 대물 변제라 그래요. 다시 한번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걸 뭐라 한다고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인데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떤 건설사가 있는데 그 건설사에다가 어떤 건설 기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자재를 갖다가 한 2억 정도를 납품했는데 건설사가 돈이 없다고 현금 결제를 못 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이거 갖고 팔아서 쓰고 뭐 찢어 먹든 볶아 먹든 알아서 하고 그냥 이거 가치는 3억인데 우리가 그냥 2억에 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등기 내고 팔아먹든 당신이 입주하든 알아서 하라. 이걸로 결제할게. 오케이? 그랬더니 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에 지금 채무가 있는데 3억짜리 물건으로 아파트를 갚겠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물건이니까 물건이 되니까 물건으로 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변제를 받겠다라고 콜 그랬으면 그거로 그냥 결제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요물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예. 눈동자가 지금 살 풀리는 중이야.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눈동자가 살 풀려. 졸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눈동자가 살살 풀리기 시작해. 이게 웃자야 돼. 소리를 한번 또 질러야 되는지. 노래 하나 대신 불러줄게. 기대하지 마시고. 어려워마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음이 안 맞네. 예? 처음 들을 때만 그런 겁니다. 이게 1, 2월에 다시 듣고 3, 4월에 다시 듣고 5, 6월에 다시 듣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시험을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저당권 근저당권 들어가지고 막 그냥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당장 시험 보는 거 아니고요. 지금 숙성하라고 미리 해놓은 거예요. 뒤에 가서 숙성을 시키게 되면 2차 공부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올해 1차밖에 안 되거나 1차도 안 되거나 이래요. 그래서 조금 당겨서 해드리는 겁니다. 당겨서 해드려야 2차 할 시간이 나오니까 동차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조금 오늘 이해하라고 지금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겨서 해놓음으로써 숙성할 시간을 벌어서 숙성할 시간 2개월만 벌면 대학에 6개월 과정을 벌어드린 거예요. 엄청나게 뒤에 가서 시간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9, 10월에 숙성될 거를 그럼 이 학원에서는 7, 8월이면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벌써 많이 벌었어요. 9, 10월이 그러니까 1, 2월 달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9, 10월에 1시간 공부하는 양이 더 많아요. 지금은 공부를 해도 10시간 공부해도 뭐를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량만 많지 알고 깨치우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시간 지금 10시간 공부한 것보다 9, 10월에 1시간 공부하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해준 게 시간을 버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막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막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일단 녹화를 떠놓으면 1, 2월 달 강의 들어갈 때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뭘 복습해 오세요. 복습해 오세요. 라고 이걸 시킬 거예요. 그러면 복습해 오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복습할 거 아니에요. 예습은 안 해도 돼. 근데 복습을 시켜야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계약법 들어갈 거니까 계약법 동영상 돌려보고 오세요. 라고 말하면 오늘 내가 끝나면서 다음 주에 이거 할 거니까 보고 오세요라고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미리 그냥 이렇게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2달 뒤에 다시 듣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알아들어요. 그 다음번에 3, 4월에 강의하면 더 많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보자. 눈동자 좀 풀린 거 다시 찾아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문제 하나 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물 18번입니다. 계약의 유형, 계약의 유형에 관하여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 5번 동그라미부터 볼게요. 임대차 계약은 유상 편무 계약이다. 자, 임대차가 유상 계약. 여기 보세요. 유상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유상이란 말은 뭐라 그랬냐면 나의 재산권을 출연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게 유상 계약이에요.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동산을 갖다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제공을 해야 되죠. 임대차니까 5번이 임대차라고 했으니까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제공해야 되니까 자기 재산이 제공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반대급부로서 임차인한테 월세 차임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상. 그 다음에 편무 계약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임대인이 부동산을 갖다가 제공을 했으면 상대방이 차임 월세를 냈으니까 상대방도 의무를 부담했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인데 편무라고 했으니까 5번 지문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사용대차. 자, 사용대차를 박스 치고 거기다가 공짜 쓰세요. 사용대차가 뭐라고요? 공짜. 부동산 공짜로 써라. 이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공짜로 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있다 없다? 어떻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니 들어와서 여기서 뭐 사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커피숍을 하는지 빵집을 하는지 아니면 뭐 부동산 사무실 하는지 모르지만 손자 손녀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쓰게 하면 사용대차에 월세 안 내면 공짜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용대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대차와 관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낙성 계약이다. 그래서 공짜로 쓰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하게 되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용대차는 한쪽만 제공하고 한쪽은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쌍무 계약이 아니라 편무 계약이 됩니다. 무슨 계약이라고요? 편무. 할아버지가 부동산 제공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손자 손녀는 지금 따로 월세나 차임 같은 거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한쪽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편무 계약이 됩니다. 사용대차라는 개념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공짜. 공짜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편무 계약이에요. 쌍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편무. 틀렸어요. 자, 3번 봅니다. 증여 계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증여 계약은 역시 공짜로 주는 거니까 무상 계약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중개사 쪽에서 뭐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식 계약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식행위가 안 나와요.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불요식. 우리 중개사 쪽은 단 한 번도 요식행위가 나오지 않는다. 전부 다 뭐라고요? 불요식. 이것만 알아도 문제 굉장히 쉽게 풀어요. 근데 여러 차례 지금 11월, 12월 동안 내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중개사미법에는 요식행위가 없다. 요식계약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불요식. 불요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3번 들렸고 4번 매매계약은 유상이다. 자, 유상이란 말 뜻 여기 봅니다. 유상이란 말 뜻이 뭐냐 그러면 나의 재산권을 출연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는다. 매매는 내 재산 넘기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 받는 거 맞죠? 유상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요물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물계약은 종류가 4개밖에 없어. 어떻게 되게요? 현대계보. 현대계보 안에 매매계약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현대계보 안에 매매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요물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이에요. 매매계약 뭐라고요? 낙성. 여기 봐요. 여기 써놨네. 매매계약은 승낙만 하면 성립한다. 승낙만 하면 성립하는 게 뭐라고요? 매매계약. 매매계약 바로 성립돼.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 요물계약은 뭐예요? 물건이 지급돼야 되죠. 예, 계약금이 건너가거나 뭐 쌀이 지급되거나 뭐가 지급돼야 물건이 지급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게 요물계약인데 매매계약은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된단 말이에요. 3억에 사겠냐? 사겠다. 의사의 합치만으로 그냥 성립된 거예요. 낙성계약이에요. 그래서 요물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낙성계약. 자, 그 다음에 18번 1번 교환계약이다. 교환. 네 부동산과 내 건물을 서로 바꿀래? 오케이. 승낙하면 성립됐습니다. 양쪽 다 그럼 등기 넘겨야 돼요. 토지 소유자 등기 넘기고 건물 소유자 등기 넘기고 점유 인도해야 되니까 양쪽 다 의무가 있으니까 쌍무계약이니까 1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하나 보겠습니다. 15번.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가로이다. 가로 뭘까요? 그렇지. 여기 지금 다 써놨잖아요. 여기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뭐에 속한다고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사실. 자, 일단 거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하나만 더 볼게요. 17번. 17번은 11월 첫째 주에 강의한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슬롯이 자릅니다. 확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제가 1월 달에 강의하면서 11월 달에 강의하면서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이거 어떤 사례를 들어드렸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 그랬나요? 어떤 사례를 들어드렸나요? 그러니까 강의를 아무리 해도 이걸 써먹으려면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동영상 여러 번 돌려봤을 텐데도 이 써먹질 못한다고. 써먹으려면 숙성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게 제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된 것이다. 기억납니까 이제? 뭐라고요? 모델하우스. 그러면 아파트를 계약할 당시에 목적물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고 그거 보고 계약을 한 다음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놓고 잔금은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눈으로 보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이 17번에 뭐라고요? 오,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지금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 이 불특정인에게 해도 되고 특정인에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청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해도 되고 특정인에게 청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청약서를 받아보고 바로 결정을 하면 청약서를 받아보고 바로 승낙 결정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약은 얼마, 이 대금은 얼마고 그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방향은 무슨 방향이고 지번의 필지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다 확정적으로 다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청약의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 자동 판매기입니다. 자동 판매기를 줄이면 뭐라 볼까요? 자판기라 그래요. 자동 판매기를 줄이면 뭐라 한다고요?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대구 지하철 많이 타셨죠? 지하철 안 탔나요? 탔죠? 예. 지하철 타러 나갔을 때 거기 창구에 가서 열차표 지하철표를 샀습니까? 자판기로 샀습니까? 오늘 얘기 안 하면 나 오늘 강의 못 끝내.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셔야 돼. 자, 지하철에 창구에 가서 그 대인 사람한테서 표를 샀습니까? 아니면 자판기에다가 기차표 샀습니까? 자판기로 샀죠. 예, 자판기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자판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1구간 1,300원, 2구간 1,500원, 3구간 1,700원 이렇게 돼 있다. 여기는 지금 구간이 한 구간밖에 없나요?
이렇게 부산 같은 데에도 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 서울도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구간이 세 군데로 돼 있으니까 1구간 1,300원, 2구간 1,500원, 3구간 1,700원 이렇게 구간마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1구간 1,300원 그거 해서 돈 넣고 딱 누르면 바로 승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구간 1,3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청약이고 돈 넣고 딱 누르면 승낙이 돼서 바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 판매기, 자판기는 대표적인 청약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구분해야 될 게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약의 유인. 구인 광고가 있더란 말이죠. 구인 광고. 사람 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함 그래가지고 가서 여기 사람 구하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요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취업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연락 드릴게요. 거기서 사무실에 얘기했습니다. 연락 줄게요. 안 된 거죠? 그 기다리고 있으면 바보짓 되죠. 이미 연락해 줄게요. 그러면 그 이미 그건 끝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 모집한다고 갔다 그래서 내가 취업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면접을 보고 거기서 이제 다시 연락을 받아야 내가 이제 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인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이 뭐라고요? 유인이에요. 청약은 승낙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 구함 가면 내가 바로 계약이 돼야만이 이게 청약인데 거기서 면접 보고 퇴짜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이 아니라 청약 유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 광고. 임대차에서 건물에다가 임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되려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임대 놓는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저한테 임대 놓으시죠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건물은 메디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학원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디칼 그러니까 의료 산업만 들어올 수 있고 학원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광고를 써붙였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써놨어야지 의료만 됨 이렇게 써붙였는데 그건 안 써놓고 그냥 임대 광고만 썼으니까 내가 가서 낚였잖아. 가서 물어보니까 안 된디야.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 보증금 얼마예요? 월세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임대인이 되물었어요. 뭐라고? 업종이 무엇인데요? 내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는 콧방구도 안 끼고 업종이 뭐냐부터 물어봤어요. 학원입니다.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임대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이 뭐다? 유인이다. 이런 거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올라왔을 때 속지 않도록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좀 구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승낙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승낙을 할 때는 특정의 청약인에게 해야 됩니다.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특정의 청약인, 특정의 청약인에게 승낙해야 돼요. 그러니까 승낙을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래야 돼요? 청약입니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인에 해야지 특정의 다수인에게 청약인에 하면 안 됩니다. 특정의 청약인에게만 승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해줬다는 겁니다.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지만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될 거예요.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그럼 12월 30일까지만 승낙의 통지가 들어오면 돼요. 근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이 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승낙 기간은 상당한 기간 내입니다. 다시 한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승낙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당한 기간 내가 돼요. 그럼 대법원 판례가 상당한 기간 내라는 말은 얼마를 말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15일에서부터 30일의 기간을 상당한 기간이라고 본다. 다시 한번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는지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승낙 기간은 얼마로 본다고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상당한 기간 내.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상당한 기간 내가 승낙 기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 내를 승낙 기간을 본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판례로 따져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15일에서 30일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15일에서 30일이라는 말을 주지 않고 뭐라고 준다고요? 상당한 기간 내를 줘요. 상당한 기간 내.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해서 15일에서 30일은 구체적인 사항이고 시험 문제는 상당한 기간 내 이렇게 올라오니까 요걸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나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자, 어디 보냐면 258페이지를 볼게요. 자, 258페이지입니다. 이거 258페이지 중간에 조문입니다. 조문이 쫙 나왔는데 조문 중에서 보니까 529조를 볼게요. 529조 조문을 보니까 승낙 기간을 뭐라고 써요?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이라고 돼 있죠? 뭘 정하지 않았다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이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형합한 상당한 기간 내 무슨 기간이라고요? 상당한 기간 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여기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하는 거 포인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는 며칠 얘기한다? 15일에서 30일. 근데 시험 문제는 15일에서 30일을 안 주고 그냥 상당한 기간 내를 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일에서 30일이 상당한 기간 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정확하게 숙지할 것은 상당한 기간 내다. 승낙 기간이 없는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되고 그 받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입문서라서 그런지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더 쓸게요. 만약에 승낙의 통지가 왔는데 변경을 가한 승낙 또는 조건을 붙인 승낙입니다. 승낙을 하긴 했는데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사례를 여기다가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청약을 3억에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낙의 의사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가격을 5천만 원 낮추어 주면 계약하겠습니다. 요렇게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승낙을 하긴 하겠는데 얼마를 낮추라고요? 5천만 원 낮추라. 이렇게 승낙한 것이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5천만 원 낮추어주면 계약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을 본다. 다시 한번 이렇게 된 것 조건을 저렇게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붙인 청약,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그것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내년 2월 달에 가서 강의할 때 다시 자세하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죠.
자, 16번입니다. 16번 자동 판매기 설치. 자동 판매기를 자판기라고 한다고 그랬나요? 예. 자판기. 자동 판매기 설치는 청약이나 슬러시 자료입니다. 자동 판매기의 설치는 청약 맞아요? 예, 청약 맞아요. 구인 광고나 주택의 임대 광고 등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청약은 아니다. OX 그렇습니다.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구인 광고, 임대 광고 이런 것은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 맞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 거기를 박스 칩니다.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거기를 박스 쳐줘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OX. 이거 맞습니다. 이거 민법 534조의 조문인데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인문서라서 지금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우리 교재는 다 나옵니다. 1월 달에 그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동시이행 항변권부터 해가지고 계약법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저 노트 필기도 좀 하시고 동영상도 돌려보고 책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